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시정입니다. 어제 그제 조금은 답답한 흐름을 보였던 우리 시장, 오늘은 그래도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포트에 담겨 있었던 여러 가지 산업들 중에서 한 가지는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시장 가운데서도 왜 내 계좌만 파란불을 켜고 있고 우리는 정말로 상승을 이끌어주는 대장주는 찾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저희 주토피아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바로 화면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노란톡방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저희가 수용 가능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 두 번째 방을 마련하게 됐는데요. 정말 함께 해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 번째 방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QR코드 스캔하는 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고요. 또 오늘 특별히 목요일은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주토피아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기관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하락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호조 소식에 영향을 받아서 상승 마감을 하게 됐었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고점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미국 나스닥 지수 하락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 전환이 됐는데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혼조세 보여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중요했었던 두 가지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시장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등장이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이제 비로소 식품주의 시대가 가고 수급들이 다른 섹터들로 쏠리게 되면서 시장의 모멘텀을 찾아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반등장의 시작인지 저희 주토피아에서 자세히 알아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정부의 CPTPP 가입 이슈인데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죠. 이에 따라서 오늘 철강 테마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토피아에서 접근했었던 철강주들 여러 종목이 있는데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의 또 다른 별명이 홍스틸이기도 합니다. 아직 진행 중인 종목들 세 종목 있고요. 두 종목 있고요. 총 3번의 공략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내 포트에 아직 철강주 없다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저희 주토피아에서 전략까지 자세히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가장 쉬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 누적 수강생이 벌써 100만 명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또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시고요. 실전 투자대회 연속 3회 우승이라는 독보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따라가신다면 이 수익률도 어마어마하게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 생방송뿐만이 아니라 생방송 끝나고 나서 라이브 방송을 온라인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노란톡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정말 라이브 방송도 열심히 시청을 하셨을 텐데요. 거기서 제공이 됐었던 우리 DSR 제강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홍스틸이라는 별명이 왜 붙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저희 방송 시작되고 나서 보유한 지 한 달 만에 또 34%의 수익률 챙겨갔고요. 저희가 이제 시크릿 종목으로도 소개해드렸던 종목들과 함께 제공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철강주들 여러분들도 잡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노란톡방에서는 이런 인증들이 또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26.45%, 126% 수익 내신 분들도 있고요. 25%, 26%, 대부분 한 20% 정도의 상승세 잘 따라가시면서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종목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정말 좋은 종목들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꾸준한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저희 시크릿 종목 보유한 지 이틀 만에 연유가 27%의 상승세, 또 한솔 로지스틱스도 3주 동안 16% 수익 내줬고요. 휴스틸, 아까 보았던 DSR 제강과 함께 13% 이틀 만에 수익을 내줬었던 종목입니다. 동신건설도 건설주들도 오늘 좀 움직였었는데요. 하루 만에 12%의 상승세 가져갔고요. 국동 하루 만에 12%, JNK터도 빠르게 11%의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자, 이렇게 시크릿 종목들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후부터 한솔 로지스틱스 그리고 히든 종목도 있는데요. 자,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란톡방에서만 전략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더 큰 수익률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시크릿 종목은 방송에서 저희가 힌트를 제공을 해드리는 만큼 짧게 단기간에 1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크릿 종목과 히든 종목은 모두 노란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크릿 종목보다 히든 종목이 더 큰 수익률 극대화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휴림로봇이 228% 지금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한신기계, 일성건설, 동신건설, TJ미디어 이런 종목들 100% 넘거나 100% 아래의 종목들 여러분들 수익률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히든 종목 꼭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의 이 계좌 부풀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혜택 이뿐만이 아니죠. 주식 기초 자료가 이제 정말 내일까지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19강 이격도의 개념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제공이 될 예정인데요. 역시나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자료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노란톡 입장 가능하고요. 지금 1강부터 19강까지 저희가 방송 4월 4일에 론칭을 했고 한 달 동안 19번째 지금 방송이 진행 중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내일 이제 20강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 자료 모두 모아가시면 소채자로서 주식 기초 지침서로 담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공부하고 싶은 열정이 넘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도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들로 가득한 주토피아, 특별히 목요일 이 시간은 섹터 교육 강의, 홈스쿨링이 이어질 예정이죠. 그동안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이 입이 닳도록 얘기하셨던 그 테마에 대해서 뭔지 아시겠나요? 그 테마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섹터인데요. 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주식의 유토피아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코스피가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줘서 시작할 때 힘이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 온도차가 좀 있었죠. 이런 온도차 속에서 어떠한 테마와 어떠한 섹터가 강했고 또 어떤 테마가 약했는지 주토피아를 통해서 함께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해집니다. 코스피와 코스닥도 엇갈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을 또 어떻게 분석해 나가실지 너무나도 궁금해지는데요. 저희 노란톡방이 오늘 두 번째 방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시황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거나 우리 주토피아에 접근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그대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주저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시청만 하시지 마시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장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모습 혼조세 보여줬었는데 전문가님 이걸 어떤 사인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그동안에 좀 테마주 장세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테마주들이 조금 빠지면서 이런 성장주라든가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이 좀 빠졌고요. 매물 처리가 좀 많이 나왔죠. 네. 테마주들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닥 지수가 좀 힘을 못 쓰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오늘 코스닥에서 좀 강력한 개인들의 매수세가 있었단 말이죠. 네. 3천억 정도의 이제 개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인과 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같이 좀 이렇게 투매 물량에 매물 처리를 좀 시켰다는 점이 이제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철강 뭐 대표주 그리고 건설 대표주 네. 그리고 은행 대표주들 그리고 이제 또 지주사들까지 전반적으로 이런 코스피에서 중심을 가지고 있는 대표주들이 오늘 조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 중소형주라든가 건설 대표주들 그리고 이제 뭐 은행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주사까지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좀 같이 올라왔거든요. 네, 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을 조금 웃게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은행주라든가 뭐 이러한 종목들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전망이 굉장히 좋을 예정이니까요. 오. 조금 더 집중해서 좀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식품주에서 지금 매물 출회가 좀 많이 됐죠.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나와 있는 이 매물들에게서 차익 실현을 했던 이 돈들이 다 어디로 쏠려갈 것이냐? 그럼 뭐 결국은 뭐 건설주라든가 건설 산업이라든가 이제 철강 산업이 아닐까 싶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중점적으로 좀 추적을 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아니 식품주들로 쏠렸던 수급이 이제는 풀어지면서 다른 종목들로 갈 것이다라는 걸 우리 홍준 전문가님이 미리 예상을 해줬었는데요. 정말 시장에서 오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또 굵직굵직한 이런 테마들로 갔잖아요. 뭐 철강, 건설, 금융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 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중에 이렇게 시황을 바쁘게 챙겨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더 편안한 시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 혹시 장중에 시황 보실 때 좀 답답하시고 불안하신가요?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이런 자료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바로 화면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누르기만 하셔서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장중에 대응 전략들 그때그때 물어보실 수도 있고 저희가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방송만 보시지 마시고 장중에도 편안하게 노란톡방 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점검을 좀 해봤는데 지금 종목들의 움직임이 우리 주토피아에서 나간 종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도 뭐 시크릿 종목을 힌트로 제공해 드리긴 하지만 오늘 DSR 제강이 34%의 수익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방송 론칭 전에도 소개가 나간 종목이기도 하고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저희 주토피아 노란톡방 들어와 계셨던 분들은 공략을 하셨고 오늘 수익 인증들을 막 너무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DSR 제강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증들 막 보내주고 계시는 막 하트에 땡큐에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실까 싶기도 하고요. 여기에 성광밴드도 라이브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제 주시자마자 6%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보니까 진짜 여러분들 방송만 보실 게 아니라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도 함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진짜 찍는 것마다 가니까 홍귀신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방송에서 그 말씀하기가 더 어려우셨겠지만 라이브 방송 맡김없이 풀어주시나 봐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거의 다 퍼주다시피 하고 있고요. 네. 뭐 너무나도 제가 이제 또 그 기분파다 보니까 네네네. 기분이 좋으면은 네. 뭐 한 개 줄 거 두 개도 주고 예, 기분이 안 좋으면 한 개 줄 거 아예 안 주기도 하고 네네. 네, 그래서 좋으셨나 봐요. 어제 성광밴드 주신 거 보니까. 좋았어요. 네. 좋아가지고 드렸는데 네. 오늘도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찍는 것마다 어쨌든 하루 만에 수익을 내주기도 하고 또 DSR 제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 라이브 방송 이전에 휴스틸이라는 시크릿 종목 저희가 접근을 했었는데 그 급등이 나오자마자 DSR 제강도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 내주셔서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자, 이 종목들 굉장히 기쁘게 가져가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리뷰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철강주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요? 철강주는 지금 이제 뭐 사실 이제 건설주와 함께 움직이는 테마다 보니까 네네. 같이 이제 수혜를 좀 받고 있을
받을 예정이고 음. 앞으로 이제 뭐 상수도관 교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재건축, 뭐 건설 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철강이. 그러니까 철강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흐름을 좀 잘 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달러 환율이 어떻게 보면은 철강주들의 약세를 조금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는 원자재예요. 음. 이거는 제가 팁을 하나 좀 드릴게요. 네. 환율이 올라가면은 환율에 수혜주가 있고요. 음. 그리고 환율에 조금 피해를 보는 피해주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환율 수혜주들은 보통 이제 이 수출 그 기업들, 수출 비중이 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출을 하면은 뭘로 결제를 받아요? 결제를. 수출하면은 달러?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1,000원 그 환율이 1,000원이에요. 네. 그럼 내가 이제 똑같은 종이컵을 네. 이렇게 뭐 한 100만 원어치를 팔아요. 네. 그러면은 1,000원에 네. 1,000원이었던 환율이 1,200원이 되면은 마진이 더 얼마 남는 거예요? 200원씩 남으니까. 그 20%예요. 네. 20%가. 그러니까 네. 영업이익이 20%나 증가하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도 늘어나면서 네. 이게 바로 즉시적으로 영업이익에까지 포함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건가요? 환율이 오르면? 아유, 훨씬 낫죠. 네. 그렇죠. 네, 이제 네. 특히 이제 수출 기업한테 굉장히 큰 수혜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이걸 재가공하는 기업들 있죠. 네, 네, 네. 바로 이제 원자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는 수입이죠. 네. 근데 대부분 수입 물품들은요 원화 결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달러 결제로 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1,000원 하던 달러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 되면은 그만큼 20% 손해를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철강주들, 한마디로 원자재주들 이런 그 원자재 산업에 전반적으로 좀 악영향을 미쳤지만 그래도 뭐 지금은 너무 철강주가 네.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시기이고 네. 그리고 또 그만큼 물론 이제 영업 마진은 조금 덜 남을 수는 있겠지만요. 대신에 그 공급이 더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더 많아졌다는 양이, 그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많아진 부분에서 영업이익적인 측면은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환율이 계속 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오늘 뭐 장중에 1,272불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곧 있으면 뭐 1,300원 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그거예요. 언제까지 환율이 이렇게 오르진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철강 수요는 이미 이제 많아질 대로 많아졌는데 예, 원달러 환율이 꺾이는 순간부터 엄청난 그 마진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지 않나 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책 같은 것도 여러분들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네. 건설 정책이라든가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서울에 3,000km에 달하는 상수도관 교체 네. 또 이 이슈도 있었죠. 네. 여기에 다 이제 뭐 그 가스관 관련주라든가 스틸주들, 철강주들 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철강 수요가 어쨌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건설이나 정책주에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강주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 보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산업을 더욱더 이끌어갈 철강주 그리고 어떤 종목이 있을지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요. 언제 또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종목 주실지 모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궁금증도 남겨주시고 소통하시면서 많이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리뷰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앞에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우리가 주토피아에서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물죽닭이다. 물려 죽어도 코스닥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코스피가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하락 마감을 하다 보니까 좀 의문점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코스닥에 접근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하죠. 왜죠? 당연히 코스닥에 집중을 해야 되고 왜죠? 뭐 일단 삼성전자를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삼성전자 지금 오늘도 또 하락이 나왔는데 네. 또 이제 전저점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이제 뭐 코스피 대표주들이 지금 뭐 계속 힘을 못 쓰고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코스피를 이끌어가는 거는 이 초대형주들이에요. 초대형주의 부재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분위기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투심을 불러 일으켜야 되는데 이런 초대형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뭐 빠지지 않습니까? 오늘 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되지 않았어요? 실적 발표됐는데 뭐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이제 8배 정도 늘었다. 오, 파운드리 네. 시장에
뭐 수주 잔고량 때문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뭐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뭐 하냐?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시면요. 네. 네, 요거 한번 보세요, 차트를. 오늘 또 전저점 깼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뭐 장 시작하자마자 진짜 바로 답답합니다. 그냥 바로 많이 빠졌는데 지금 이거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죠.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삼성전자가 어찌됐건 이 파운드리 시장이든 뭐 반도체 시장이든 굳건하게 1위를 지켜낼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휴대폰 판매량도 보시면요. 애플 판매량의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 애플 그 아이폰 판매량 네, 수준에.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수준은 그 격차는 더 많이 벌어질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스마트폰 한마디로 이 휴대폰 역시 시장에서 지금은 조금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글로벌 이런 투자자들 한마디로 이제 외인들이라고 하죠. 네네. 외인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삼성전자에 조금 더 투자할 만한 앞으로 미래 성장성의 가치에 대해서 이 1위의 지위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그 의문점을 좀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 의문점을 해소를 시켜주려고 하는 거가 뭐냐면은 기껏 해봐야 나와가지고 이제 입장 표명하는 거. 예, 그러니까 네.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주주총회 하고. 그렇죠. 네. 이 정도밖에 보여주는 게 없다 보니까 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더 풀어드릴 수 있는데 네네. 이거 풀라 그러면 1시간도 넘게 걸려요. 아, 네네. 그래서 요거 삼성전자 요번에 오늘 또 하락 나왔잖아요. 시청자분들.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시지 들어오세요. 그럼 제가 오늘 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주말 중에라도 제가 이 삼성전자에 대한 본격적인 전격적인 저의 홍준 소장의 그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 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반등에 나서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계속 코스닥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궁금하시죠? 어떤 내용인지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그대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요. 시장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저희가 장 중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과 함께 노란톡에서도 그때그때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더 원활한 소통을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꼭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 이슈가 있었습니다. 늘 할 때마다 이게 입에 붙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좀 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시장에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철강주들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철강주들이 미리 선침했었잖아요. 이 가입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 더 있을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어떠신가요? 더 있죠. 네. 더 있고요. 지금 아까 이제 DSLR 제강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DSLR 제강뿐만이 아니라요. 뭐 철강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 지금 오늘 DSLR 제강 차트를 보시면요. 오늘 거래량이 1,736만 주 나왔어요. 시청자분들. 거래 대금으로 치면은 1,120억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 거래량을 보세요. 이 한 몇 개월이죠? 한 6, 7개월 만에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그러네요. 동반이 됐죠. 근데 이제 여기 위에 전에 차트랑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요때는 위에서 수급이 발생됐어요. 위에서 수급이 발생됐죠. 그리고 네. 윗꼬리를 이렇게 많이 달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락이 나옵니다. 하면 이 윗꼬리는 뭐냐면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 구간이 뭐가 되냐? 매도 과열 구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쭉 빠지다가 지금 한 7, 8개월 만에 정말 유의미한 굉장히 큰 수급이 지금 오늘 들어왔어요. 근데 고점에서 여러분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시청자분들. 고점은 부딪히는 매물대가 없어요. 한마디로 부딪힐 만한 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아유 여기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네. 여기 뭐 다 비어 있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네. 그 부딪히는 구간이 없는데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것은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래에서 수급이 발생돼서 이 정도 윗꼬리를 달았다라는 거는 차익 실현 매물이 아니에요. 부딪히는 저항 구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여기. 매물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매물대가 이제 있고 여기가 바로 저항 구간이 되는데 이런 구간은 매도 가열이 아니라 한마디로 저항대에 부딪혔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저항대가 없을 때, 저항대가 없는데, 저항 맞을 구간이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매도가 가열되고 있다. 한마디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쉽죠? 네. 시청자분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상 지금은 저항 매물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고요. 만약에 DSL장이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기타 다른 종목들, 네. 이 테마 안에서 속해 있는 종목들이 함께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발주를 우리가 빨리 공략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네. 그 후발주 같은 경우는 지금 노란통 메신저 안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셔서 지금 철강주 빨리 공략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후발주 저와 함께 공유를 해보시죠. 네, 이제는 후발주 찾기에 나서야 되는 때인데요. 저희는 이미 선침의 전략으로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여러분, 주토피아와 미래 함께하지 못하셔서 오늘 급등했었던 철강주, DSR 제강 같은 종목을 놓치셨다면 다음 후발주는 꼭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바로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도 함께 하시고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깊이 있게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 이런 종목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오늘은요, 홈스쿨링이라고 섹터 교육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 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 시간 기대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UAM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동안 홍주원 전문가님이 정말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저희는 강의 준비해서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토피아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코너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코너입니다. 홈에서 즐기는 홈스쿨링. 이 정말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홈에서 즐기는 홈스쿨링, 그죠? 아, 이거 이제 정말 이거 이름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홈스쿨링. 그래서 이 홈스쿨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배울 수가 있냐? 매주 목요일이면요, 이 코너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이 코너 안에서는요, 각종 산업과 각종 테마, 그리고 앞으로 뜰 산업,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테마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리는 그런 코너예요. 자, 그럼 오늘은 뭘 가지고 나왔냐? 자, 이제부터 간다. 뭐가 가냐? 바로 UAM에 간다 이거예요. 이 UAM 관련주를 전격적으로 우리가 파헤쳐 볼 거고, 이 UAM이 도대체 무엇인가, 요거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주린이도 공략 가능한 1% 비밀 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벳셀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벳셀, 최근에 요번 주죠, 굉장히 크게 움직여줬어요. 제가 근데 이 벳셀을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바로 이 벳셀이라는 종목이 UAM 테마 안에서 저 홍주원이 공략주로 나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2,000원대 주식이요, 3개월 만에 얼마가 됐냐? 자, 3개월 만에 얼마가 됐어요, 시청자분들? 9,000원이 됐습니다. 9,000원이. 무려 228%가 상승이 나왔어요. 얼마 만에? 3개월 만에. 그러면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UAM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UAM이 무엇인지 먼저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시청자분들? UAM. 들어는 봤는데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보세요. 사진을 보시면요, 이거 비행기 같은데 뭐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뭐가 달려 있죠. 이게 바로 드론 택시라고 불리는 거예요. 드론 택시. UAM은 뭐냐면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뭐가 들어가냐? 바로
드론 택시, 로봇 택시, 플라잉카 이런 것들이 바로 플라잉카, 드론 택시가 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하늘을 떠서 다니는 교통수단이에요. 교통수단. 이해되셨죠? 모든 운송수단을 그리고 교통수단을 의미하는 게 바로 뭐다?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예, 요게 바로 UAM이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시청자분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게 뭐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이제 곧 있으면은 이 UAM의 실사용화가 상용화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가 곧 된다고 합니다.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SF 영화에서나 자주 보던 거 아닙니까? 한 15년 전, 20년 전쯤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UAM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UAM의 진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한 탑승 기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차세대 첨단 교통체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탑승해서 뭐 이렇게 비행기처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통체계라고요. 우리가 신호를 받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뭐 좌회전 신호, 뭐 직진 신호 이런 식으로 이런 교통 신호, 한마디로 도로 일방통행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교통체계를 갖는 게 바로 차세대 UAM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자, 이 버티보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UAM 정류장이에요. 지금 사진 보시면요. 이게 이제 UAM 정류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한강 같은데, 이 한강 같은데 여기 이렇게 여기 앞에 공원 같은 거 있죠? 여기에 이제 UAM 정류장이 생기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교통 정보와 5G 통신 인프라,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기존 교통수단과 연계하는 새로운 교통체계까지 포괄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자,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이게 굉장히 큰 산업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좀 봤을 때 UAM의 특징을 좀 우리가 더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소음이 적어요. 지금 비행기가 이렇게 있고요. UAM 이제 플라잉카 이렇게 있죠. 소음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저소음이고요. 그리고 수직 이착륙 방식이에요. 여기 이제 수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오타네요. 수직. 예, 수직. 무슨 이야기냐? 비행기는요, 시청자분들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쭉 떠서 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속을 해가지고 쭉 가야지 이렇게 비행기 떠서 가잖아요, 시청자분들. 그죠? 그런데 이 플라잉카라든가 드론 택시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저소음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렇게 이제 현실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항공기는 긴 활주로가 필요해요. 그죠? 달려서 가니까. UAM은요, 수직 이착륙이기 때문에 버티포트, 아까 말한 그 수직 이착륙 정류장 있죠? 거기가 정류장인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이착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에서는 어디서 할까요? 바로 건물 옥상, 그리고 환승센터 이런 곳에서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건물의 옥상에는요, 이 허가를 받은 UAM 버티포트, 한마디로 정류장이 생겨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어떤 방식일까? 추진 방식은 바로 전기 추진 방식입니다. 항공기는 뭘로 가요? 화석연료로 가죠. UAM은 뭘로 가냐? 바로 전기 추진 방식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 소음도 굉장히 덜하겠죠. 바로 저소음인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UAM의 기체를요, 전기식으로 수직 이착륙 항공기라고 부릅니다. 전기를 동력원으로 활용을 해서요, 도시 권역에서 30에서 50km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 헬기보다 약간 높은 300에서 1000m까지 고도를 이용한다고 해요. 헬기보다도 더 높게 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고도화된 기술입니까? 이 UAM은요, 우리가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대단한지, 왜 UAM에 돼야 되는지, 왜 UAM이어야만 하는지 한번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도심 교통체계가 아주 혼란스러워요. 교통체증 때문에 아주 죽어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교통체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까지 오고 그랬었어요. 정말입니다. 자, 한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교통 혼잡을 뭐가 해결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바로 이 UAM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하루 평균 출근 시간이 1시간 21분이에요. 시청자분들. 1시간 21분. 근데 보잉사가 지금 UAM은 교통 정체를 25% 이상 줄일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5%만 줄여도 1시간에 25%면 얼마예요? 1시간에. 그래도 한 18분 정도, 한 20분 내외에 이렇게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친환경 모빌리티라는 거예요. 왜 친환경이냐? 뭘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전기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전기를 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탄소 배출에 너무 적합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UAM을 활성화하게 되면요. 우리나라 아파트 주차장의 60%를 축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스마트팜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런 부지들을. 이런 UAM은 바로 미래 산업에 굉장히 부합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뭘 알아봐야겠어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전망을 내다보고 있는지 UAM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향후 20년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뭐다? 미래 산업이다. 엄청난 산업이에요. 자, 왜 엄청난 산업이냐? 자, 지금 이제 여기 표를 보시면요. 이제 전 세계 UAM 생태계 시장 규모 전망이에요. 이 표가. 지금 언제예요? 2020 여기 있어요. 아이고, 얼마 없네. 그죠? 그런데 매년 연평균 30%씩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2040년도에는 이만큼씩이나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얼마만큼의 수치냐? 여러분, 바로 1700조. 여러분, 2040년도에 UAM 시장, 글로벌 시장의 규모는 무려 1700조가 되는 거예요. 1700조. 어마어마하죠. 그죠? 여러분, 가덕도 신공항 오늘 올라갔죠? 이건 뭐예요? 국내 정책이죠. 가덕도 신공항 국내 정책이죠. 그죠? 재건축, 재개발 뭐예요? 국내 정책이죠. 그죠? 건설주들 있고 뭐 가덕도 신공항 테마 있고 올라갔다 빠지고 그러잖아요. 국내 정책이죠? UAM은 글로벌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내 정책 우리나라 전 세계 지도에서 얼마만 해요? 요만하죠. 그죠? 글로벌 이 지구가 얼마나 커요? 글로벌 정책이라는 거예요. 정책 자체가 규모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700조 원. 이게 2040년도엔 1700조 원인데 2060년도에는 얼마냐? 9800조라고 합니다. 1경원이 1경원.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자, 2025년부터 이제 빠르게 성장할 예정이라고 해요. 2035년에는 시장 수요가 약 1만 6천 대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1만 6천 대예요. 1만 6천 대. 아,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2040년에는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냐? 약 1조 5천억이 예상이 되는데 미국에서는 1조 7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잘못됐네. 예. 아, 지금 국내. 아, 국내입니다. 국내. 국내가 1조 5천억 정도고 글로벌 시장은 1,70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따라가야 할 미래 산업이 될 수가 있겠죠. 최근에 그 윤석열 당선인이 UAM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또 인수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따라가야 할 미래 산업이라는 거, 이 이야기인 즉슨.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시의 특성상 뭐가 문제죠? 바로 좁은 국토가 문제예요. 그리고 인구 밀도가 너무 밀집돼 있다는 거예요.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고층 건물들이 많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인 거예요. UAM을 만약에 활용을 하게 되면은 매우 활용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뉴욕과 비슷한 예상의 이용객 수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서울만 봤을 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국내 UAM 개발 현황을 한번 봐야겠죠. 도대체 누가 개발하고 있나? 자, 첫 번째로 현대차가 개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차. 2026년도까지 중형급 화물 운송용 플라잉카를 개발을 한다고 해요. 요거 지금 보시면은 아유, 멋있게 생겼네요. 그죠? 그리고 또 누가 하냐? 하나 시스템이 하고 있어. 하나 시스템. 시속 320km 속도의 에어택시. 320km. 여러분. 아유, 엄청나게 빠르죠? 김포에서 잠실까지 15분 이내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포에서 잠실까지 15분. 김포에서 잠실까지 차 타고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뭐 차 막히면 얼마나 걸려요? 한 2시간 넘게 걸려요. 2시간 넘게. 예? 가다가 짜장면 시켜 먹어도 돼요. 그 도로에 서가지고, 그죠? 그 정도로 차가 막히죠. 15분 이내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15분 이내에.
이게 바로 최상 기술이 뭐다? 벡터 트러스트형 기체라고 합니다. 벡터 트러스트형 기체. 어유 기술 좋아요 하나 시스템, 그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와 하나 시스템이 국내에서 UAM 개발을 지금 선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그럼 현대차랑 하나 시스템을 사면 되냐?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현대차와 하나 시스템은 UAM 하나로만 가기에는 지금 너무 무겁잖아요. 그럼 UAM 하나로 더 높게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 공략을 하셔야죠. 그죠? 어떤 공략해야 될까? 자, 이게 바로 KUAM 상용화 로드맵입니다. 자, 언제부터 나왔냐? 2020년 6월 범정부 협의체에서 UAM 팀 코리아를 결성을 했어요. 2021년 1월에는 뭐가 나왔냐? SKT 한국공항공사와 하나시스템 한국교통연구원과 뭘 체결했어요? MOU를 체결했어요. 그리고 작년 3월, 2021년 3월에는 정부 주도 기술 로드맵을 수립을 했어요. 그리고 2021년 11월에 뭐가 나왔냐? UAM 팀 코리아가 김포공항에서 KUAM을 종합 실종을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험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잘 왔다 갔다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2022년도예요. 자, KUAM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어요. 언제까지? 2025년도까지. 자, 그럼 2025년도에 뭐가 되냐? KUAM 상용화가 됩니다. 상용화가 드디어 몇 년 뒤에 되는 거예요. 앞으로 3년 뒤에 됩니다. 자, 그럼 2030년도에는 UAM을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상용화해요. 2025년도에는 수도권. 그 2030년에 전국, 그리고 2035년에는 바로 자율주행이 실현이 됩니다. 이게 바로 KUAM 상용화 로드맵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KUAM 서비스 흐름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우선 출발을 해요. 서비스 플랫폼 앱으로 예약을 합니다. 앱으로, 우리가 휴대폰 앱으로 예약을 해요. 그럼 출발을 하죠. 그럼 버티포트에 도착을 해요. 아까 정류장. 우린 정류장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보안 검색을 해요. UAM 전용 검색 절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탑승을 하겠죠. 타면 돼. 그러면은 이륙을 하고 도심 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제센터에서 UAM 교통 관리를 합니다. 관제센터에서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버티 허브에 도착을 해요. 착륙하는데 또 다른 정류장에 도착하는 거예요. 바로 착륙 절차를 시행하죠. 그리고 어디를 가냐? 연계교통을 탑승을 하는 거예요. 연계교통이 뭐예요? 환승, 뭐 버스를 타던 뭐 택시를 타도 알아서 환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어딜 가냐? 사무실 출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KUAM 서비스 흐름이에요. 지금 생각만 해도 아주 짜릿하지 않아요? 시간이 얼마나 지금 단축이 돼, 그죠? 단순 기체 개발 기업이 아니라 다양한 밸류 체인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밸류 체인이 뭔지 이제 우리가 알아보자 이겁니다. 자, 그럼 UAM 밸류 체인을 한번 볼게요. 현대차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가 뭐냐? 기체예요, 기체. 그러면은 이 교통 시스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 있잖아요. 뭐 앉아가지고 관제센터 있고 막 이렇게.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S트래픽 들어가고 비추로시스가 들어갑니다. 자, 운전 시스템이 있어요. 운전 시스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트렉스 아시죠? 아진산업 아시죠? 자, 그리고 통신 부품에 뭐가 들어가냐? 이번에 뭐가 갔어요? 통신 부품에 뭐가 갔어요? 기산텔레콤 갔잖아요. 네온테크 갔잖아요. 베셀 올라갔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통신 부품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전기 연료전지까지 볼게요. 여기 뭐가 들어가냐? LIG 넥스원 신고가 가고 있죠. 자, 파이버 프로 요즘 흐름 좋죠. 자, 이게 다 뭐다? UAM 밸류 체인인 거예요. 자, 그리고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약 2년 뒤에 1조 5천억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공략할 폭등주가 무엇이 있냐? 바로 오늘 강의의 마지막 핵심이죠. 체크포인트. 자, 첫 번째, 도시교통체증 및 친환경 모빌리티 모멘텀이 있다. 두 번째, 시장 규모 1조 5천억 원의 거대한 글로벌 시장 규모이다. 자, 세 번째, 이제 시작하는 산업으로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 다양한 밸류 체인이 있다. 자, 네 번째, 조종으로 저점에서 위치한 종목이 다수 있다. 다수. 굉장히 중요하죠. 저점에 위치해 있어요. 사놓으면 폭등이라는 거예요. 자, 선침의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바로 이 퍼스텍이라는 종목 먼저 좀 볼게요. 이것도 UAM 관련주예요. 이거 제가 공략한 겁니다. 저점에서 사면 어떻게 되냐? 저점에서 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서 185% 상승 나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직접 이 저점에서 공략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공략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저점을 잡았죠. 모멘텀 체크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슈와 수급이 동반되고 추세 우상향으로 폭발적인 상승 나오죠. 자, 퍼스텍 여기 수익 인증 나온 거 보세요, 여러분. 엄청 많이 나왔죠. 그죠? 이런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찾자 이거예요, 시청자분들.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여기 찾는 거예요. 로드맵 찾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UAM 관련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안 보이시죠? 그죠? 너무 많아서 안 보인다. 보시면은 너무 많아요. UAM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다 엮여져 있어요. 자, 시청자분들, 이 로드맵 아무리 지금 휴대폰 갖다가 사진 찍어도요, 안 보이세요. 이거는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이 로드맵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로드맵. 이거 아래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QR코드 카메라 여시고 찍고 들어오시면은 이 로드맵 그냥 드립니다. 무료로 다 드리고요. 그리고 이 UAM 관련주 중에서 지금부터 폭발적일 수 있는 지금 매수 가능한 종목 여기서 과연 뭘까? 이거를 제가 오늘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공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통 메신저 안에 QR코드 찍고 바로 지금 노란통 들어오셔서 요거 같이 공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홈스쿨링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인 강의는 노란톡 안에서 더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토피아 함께하고 계십니다. 홈스쿨링 오늘 UAM 테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뭔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 UAM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었고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이런저런 궁금증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질문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교통비가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 상용화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실현이 정말 빨리 가능할까요, 실질적으로? 이미 네. 작년에요. 네. 그 실증을 끝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테스트를 했는데 네. 너무 문제 없이 잘 이동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 안전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곧 있으면은 아마 멀지 않았어요. 내년쯤이면 한두 대씩 보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5년도 이거 곧 3년이에요. 네. 3년인데 그 3년 동안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죠. 온갖 테스트와 온갖 실증을 계속 해나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그쵸. 그때마다 어디에 나올까요? 저희 주식시장이 반영이 되나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쵸. 네. 뉴스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종목들이 움직이겠죠. 움직이죠. 네. 그게 바로 뭐다? 기대감인 거예요. 상용화는 먼 미래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3년이 먼 미래이진 않지만 네네. 뭐 기대감으로 계속 3년 안에 그렇죠.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요. 네네. UAM은요, 여러분. 3년 뒤에는 매수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그쵸.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 두 번째 네. 질문이 그거예요. 종목이 네. 굉장히 몇 개 보여주신 것만 해도 너무 많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상용화 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선취매가 필요한 거죠. 자, 쌀 때 사야 돼요? 비쌀 때 사야 돼요? 쌀 때 사야죠. 그렇죠. 네. 여러분 똑같은 예를 들어서요. 자, 뭐 사고 싶은 네. 뭐 명품이 하나가 있어요. 가방이 있다 치자. 가방이 네네.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500만 원이야. 네. 500만 원이야. 네, 지금 네, 500만 원인데 네. 이게 이제 단종이 됐어요. 오. 예를 들자면은 속상한데요, 벌써? 그렇죠. 네. 아니면 한정판이라서 네. 얼마 사지도 못해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3년 뒤에 살려고 보니까 4천만 원이 돼 있어. 피 붙여서 사야지. 그래도 살 거라. 아니요. 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제 말은 네. 무슨 말이냐면은 네. 쌀 때 왜 안 사냐 이거예요. 그렇죠. 쌀 때 사야죠. 재테크는 뭐예요? 재테크란 건 뭐예요? 이렇게 돈을 넣어서 불리는 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네네.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네, 주식도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데 왜 네. 시청자분들은 비싸게 살라고 하시냐. 저는 이게 참 알겠습니다. 궁금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세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네. 오늘 라이브 방송 해주시나요? 오늘 라이브 방송 해드립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그럼 UAM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다뤄주시는 건가요? 지금도 엄청 자세하게 다뤄드렸는데 네.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 자세하게 더 다뤄드릴 건 없고요. 네. 종목에 대해서 다뤄드릴게요. 더 좋네요. UAM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네. 면밀하게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UAM에 대해서 배워보기도 했고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노란톡방에서 전해주신다고 하는데요. 화면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바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이 생방송 끝나고 라이브 방송도 밤에 해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주식
기초자료 19강째 지금 제공이 되고 오늘 로드맵 아까 강의 중에 들으셨죠? 여러 가지 가지치기가 종목별로 정해져 있는 것들 저희 노란톡방에서 로드맵까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